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종목 안 다루면 섭섭하죠. 네, 보잉. 오늘 8%나 빠졌는데 이 보잉은요, 저희가 종종 다루지만 사실 평상시에는 큰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지만 투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는데 주가가 급락하니까 묻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희 뭐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급락했으면 이게 이제 매수 기회 아니에요? 라는 분들도 계셨고, 저희 메이크업 하는 요 분도 아마 미국 주식 매매하시는 분 같은데 그분도 이제 보잉을 얘기하고, 이게 보잉이 오히려 주가가 빡 빠지니까 그냥 보잉 그동안 못 샀는데 지금이 기회인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보잉을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월가에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분석 코멘트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737 맥스9의 동체가 파손이 됐어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운행 공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보잉 주가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 요거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이 사고가 있었고 주가가 8% 급락하고 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그런 목표가라든가 투자 의견 변경이 좀 있겠다 싶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없었고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코멘트 정도였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참고로 이 보잉에다가 이 동체, 요 전체적인 그 몸체라고 해야 되죠. 요것들을 제공하는 스프리트 에어로 시스템즈는 간밤에 한 11%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잉이 계속해서 품질 문제가 제기됐던 게 대부분 요 스프리트 에어로 시스템즈에서 제공했던 요 동체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스프리트 에어로 시스템즈 SPR입니다. 티커. 이 기업도 오늘 11% 주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요 두 개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약간 같은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요거 혹시 스프리트 에어로 시스템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보잉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비슷하게 적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건 개요를 볼게요. 다들 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심 없는 분들 계세요. 당연히 내가 관심 없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자면, 지난 5일 늦은 오후에 미국의 7대 항공사인 알래스카 항공 1282편, 요 기종은 이제 보잉이 만든 737 맥스9 기종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이륙을 했죠.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 총 177명이 탑승을 했었고,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로 이동을 하려는 요 항공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륙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항공기 벽체 부품이 냉장고만한 크기의 그 벽체가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서 동체에 구멍이 발생하니까 기내 압력이 급속도로 하강을 하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요 조종하시는 분들이 파일럿이 급하게 회항을 하면서 비상착륙을 했죠. 이 모든 게 거의 이륙 후 20분 만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요 동체 떨어져 나간 창가 자리에는 탑승객이 없었대요. 그래서 인명사고가 없었고, 이 동체가 떨어져 나간 것도 어느 교사의 집 뒷마당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행히 거기에 맞았으면 이거 진짜 완전 대형 사고인데 그런 사고 하나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737 맥스9은 총 전 세계적으로 215대가 운항 중인데 이 중에 171대, 171대는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 항공청인 FAA가 이거 검사 진행해야 돼라고 하면서 운항 중단 조치를 한 여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지금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에서도 요 사고가 어떤 거고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 현재 조사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외신, 여기는 이 기체 자체의 어떤 설계 문제보다는 제조 과정상의 문제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737 맥스9 기종은 좀 이 동체 길이가 긴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737 맥스 8 요 기종과 비교했을 때 중간에 이 비상문 요게 하나가 더 달리는 그런 기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알래스카 항공이 우리는 요게 비상문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이걸 그냥 벽으로 메워줘 라고 요청을 했고, 그 벽으로 메워줬는데
그 메워준 부분이 뚝 떨어져 나간 사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말 뭐 전체적인 뭔가 문제라기보다는 요 비상문으로 뚫어놨던 부분을 메우는 뭐 그런 과정에서 요걸 이제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맥스9 같은 경우에는 요 비상문을 열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요게 또 허용된 기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뭐 불법 개조 뭐 이런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서 이제 월가의 의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주가도 많이 밀렸으니까 아마 이런 심리일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의 크리스틴 리와그 애널리스트는 비중 유지, 애초에 보잉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유지하던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목표 주가 $220 제시를 했는데 현재 주가를 잠깐 하면 현재 $229니까 조금 더 주가가 빠져야 돼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게 아니에요. 기존 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고 전부터 이런 의견을 유지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보던 곳인데, 자, 737 맥스9의 임시 운항 중단이 시사하는 것은 이 보잉 계속 품질 이슈가 좀 발목을 조금 잡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막 수주 엄청나게 터지고 하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 품질 이슈로 인해서 737 맥스의 생산 확대가 시장 예상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걸 시사한다. 지금 보잉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 수주가 늘면서 생산 늘리고 인도 늘리고, 요게 이제 어떤 성장 모멘텀의 가장 강력한 지금 호재인데, 요게 이제 예상보다 조금 더 더질 수 있다라는, 그걸 또 시사하는 바다, 이 품질 이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노아 포포나, 요 애널은 매수와 목표가 $280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이거 아마 검사 끝나고 뭐 이렇게 뭐 제조상의 문제야라고 해서 약간 뭐 하면 끝날 수는 있어. 하지만 지금 이것도 결국은 모든 품질 관리 문제로 이렇게 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 생산과 인도의 어떤 리스크가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걸 글쎄 가볍게 볼 문제일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수 의견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품질 관리 좀 똑바로 해라 라는 그냥 멘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여전히 보잉에 대해서 이거 그렇게 뭐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야 라고 보는 시선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월가에서는 그래서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애널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줄리안 미첼 비중 확대의 목표가 $235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창문, 그리고 비상문 요 문제로 국한될 경우 전 세계 171개의 항공기에만 요거는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냥 제한적인 이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생선과 인도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야. 그래서 근본적인 모멘텀을 흔드는 이슈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티그룹의 제이슨 거스키 이 애널도 매수와 목표 주가 $315 유지를 하면서 어떤 이 생산 인도 이런 장기 목표 측면에 있어서 이런 뭐 재정적 리스크는 무척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737 맥스9이 비상문 개조가 허용된 유일한 모델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뭐 다시 다 바꿔 뭐 개편에 이런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그런 재정적 문제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나는 유효하다고 본다. 그래서 여전히 보잉은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요 애널들의 의견과는 별개로 또 분석이 나온 건데, 요게 보잉이 요 문 요거 이렇게 제조해주면서 거기서 문제였다, 제대로 뭐 나사를 못 조였다거나 뭐 요런 문제로 이 결론이 날 경우에는 보잉은 알래스카 항공에다가 하루당 요 운항 중지됐고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까지 하루당 $500만 보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알래스카 항공은 이것 때문에 지금 운항이 다 중지됐으니까 손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거. 아마 보잉도 이런 건 또 보험으로 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이슈도 그냥 사이드로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비관론자든 낙관론자든 결국 품질 관리는 이제 보잉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어드의 피터 아먼트, 요거는 이제 목표가와 투자 의견을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임시 운항 중단이 더 광범위한 문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예전에 그 737 맥스 8 요거 추락 사고처럼 뭐 그런 이슈로 뭐 확산되지는 않을 거야. 며칠 내에 검사 완료도 다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품질 관리 문제는 여전히 보잉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JP 모건의 세스 식품은도 비중 확대와 목표가 $270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대당 8시간, 4시간에서 8시간 검사 시간을 고려했을 때 서비스의 정상화, 복귀에 큰 지원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다만 규제 당국이 그냥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갈지 아니면 또 강력한 규제를 할지 요 지침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요건 불확실성이지만 확실한 건 보잉이 이제는 어떤 생산 물질이 아니라 품질인데 못합니다. 생산 품질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잉은 그래도 요즘 수주 이슈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올랐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오늘 간밤에 한 8% 떨어지면서 끝부분이 밑으로 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의 의견을 보시면 32명 중에 25명 78%가 보잉은 여전히 매수하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투자 의견을 바꾼 곳이 없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균 목표 주가 $279로 추가 상승 여력 22%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 앞으로 뭐 약간 비관론자와 낙관론자 거를 그래도 같이 봐드렸어요. 그래서 보잉에 대해서 그 낙관론에 나는 동의를 해라고 보시는 분 그리고 언제 살까 언제 들어갈까 고민했던 분이라면 그쵸. 지금의 요 단기 악재가 또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품질 문제 완전히 개선되는 거 확인할 때까지 나는 보잉을 보지 않겠어 라는 분들은 뭐 그러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그 판단에 따라서 매매를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